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며느리는 딸이 아니다. 이 한마디에 담긴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고부 갈등의 깊은 이야기, 그리고 며느리와 딸의 관계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파헤쳐보려 합니다. 왜 며느리는 딸이 될 수 없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사회적, 심리적 요인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고부 갈등. 이 단어만 들어도 한숨부터 쉬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도대체 왜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갈등할 수밖에 없을까요? 흔히 성격 차이라고 말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훨씬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아직도 일부에서는 며느리를 남의 집에서 온 사람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들은 금쪽 같은 내 새끼지만 며느리에게는 희생과 복종을 요구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죠. 이런 인식이 고부 갈등의 첫 단추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원인은 보상 심리입니다. 시어머니가 과거에 자신이 겪었던 힘든 시집살이를 며느리에게 되풀이하려는 심리가 작용할 수 있습니다. 나도 겪었으니 너도 겪어야 한다. 는 무의식적인 보상 심리가 갈등을 부추기는 거죠. 또 다른 심리적 요인으로는 질투가 있습니다. 아들을 며느리에게 빼앗겼다고 생각하며 무의식적으로 질투심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감정들이 쌓여 갈등의 골을 깊게 만듭니다. 세 번째, 관계의 역사성이 부족하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친정 엄마와 딸은 수십 년간 함께 울고 웃으며 쌓아온 깊은 유대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결혼을 통해 갑자기 형성된 관계입니다. 오랜 시간 함께해온 긍정적인 관계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친정 엄마처럼 편안하고 살가운 관계가 형성되기 어렵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회사 상사처럼 어렵게 느끼고 시어머니도 며느리를 진정한 딸처럼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거죠. 서로에게 쌓인 시간의 깊이가 다르다는 점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네 번째, 경제적인 문제 역시 고부 갈등의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아파트 명예, 생활비 지원, 용돈 문제, 부모님의 노후 부양 문제 등 돈과 관련된 부분에서 갈등이 폭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부모 부양의 책임이 자식들에게, 특히 아들에게 많이 지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며느리 입장에서는 자신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경제적 부담이 생기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문제가 감정적인 갈등으로 번지면서 고부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곤 합니다. 그렇다면 며느리는 왜 딸이 될 수 없는 걸까요? 가장 큰 차이는 기대치입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딸과 같은 살가운 애정과 헌신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친정 엄마처럼 편안하게 대하기 어렵습니다. 며느리에게 시어머니는 남편을 통해 새롭게 맺어진 남입니다. 시어머니에게 바라는 것은 기본적인 예의와 존중이지 친정 엄마에게 받는 것과 같은 무조건적인 사랑과 이해가 아닙니다. 이 기대치의 간극이 실망과 오해로 이어지는 것이죠. 심리적인 거리감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가족 구성원이라기보다는 남편의 엄마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딸은 친정 엄마와 30년 가까이 쌓아온 깊은 유대감과 편안함이 있습니다. 며느리에게는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늘 일정 부분의 심리적 방어막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결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관계의 본질적인 차이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시댁은 여전히 어려운 존재로 인식됩니다. 며느리는 시댁의 갑질을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많죠. 명절의 과도한 가사노동, 지나친 간섭, 외모 품평 등 불평등한 관계 속에서 며느리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러한 불평등한 관계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따르거나 딸처럼 편안하게 대하기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음식 문제는 고부 갈등의 단골 소재입니다. 시어머니는 내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이라며 특정 음식을 고집하거나 며느리의 요리 방식에 사사건건 간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명절 음식 준비 시 우리 집은 이렇게 했어라며 며느리의 방식을 무시하거나 시어머니만의 레시피를 강요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며느리 입장에서는 자신의 노력과 개성을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시어머니가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며느리에게 가르치려 들거나 엄마가 해준 음식을 며느리가 해주기를 바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며느리에게 나는 너의 엄마가 아니며 내 아들을 잘 먹여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며느리가 시댁의 입맛에 맞지 않는 음식을 준비했을 때 시어머니의 표정이나 반응 하나하나에 신경 쓰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식은 단순히 먹는 것을 넘어 사랑과 돌봄의 상징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 영역에서의 갈등은 더욱 민감하게 작용합니다. 음식 문화의 차이도 한몫합니다. 시댁은 전통적인 한식 위주의 상차림을 선호하는 반면 며느리는 다양한 요리를 시도하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혹은 시댁은 간이 센 음식을 선호하고 며느리는 담백한 음식을 선호하는 등의 미묘한 차이도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김치 하나, 국물 하나에도 시어머니와 며느리 취향과 방식이 달라서 충돌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심지어 아침 식사 메뉴, 반찬 종류, 식사 시간 등 사소한 부분에서도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음식은 매일 접하는 것이기에 이 작은 차이들이 쌓여 큰 갈등으로 폭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남편의 역할입니다. 남편은 아내와 엄마 사이에서 객관적인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아내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엄마에게 설명하며 갈등 상황에서 어느 한쪽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엄마니까 이해해. 와이프가 너무 예민하다는 식의 회피는 문제를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도 필수적입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남의 집 귀한 딸로 존중하고 며느리 또한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새로운 가족으로 인정하고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자신과는 다른 개성을 가진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유연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합리적인 기대치 설정도 중요합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지나친 기대를 하지 않고 며느리 또한 시어머니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서로에게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각자의 독립적인 생활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며느리는 당연히 해야 한다는 생각이나 시어머니는 당연히 이해해야 한다는 생각은 모두 버려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통입니다. 서로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갈등이 심화되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문제를 덮어두기보다는 건강하게 논의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고부 갈등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와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며느리와 딸이라는 관계의 본질적인 차이를 이해하고 서로 존중하며 소통하는 노력을 통해 건강한 가족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남편의 적극적인 역할과 사회적인 인식 개선 또한 고부 갈등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고부 갈등, 그리고 며느리는 딸이 될 수 없다는 말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가족 관계를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